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유인력의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저도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됐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저자들이 추천한 책이에요. 누군지 제가 한번 대충 읽어볼게요. 제가 아는 작가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웨인 다이어, 닐 도널드 윌시, 로이스 헤이, 디펙 조프라, 오프라 윈프리. 이런 세계 저명한 작가들이 이 책이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세 가지 우주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읽다 보면은 다소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저한테는 제 삶에 많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됐던 이야기 위주로, 좀 현실감 있는 이야기 위주로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두 번째 법칙인 의식적 창조과학이 말하는 건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믿거나 기대하면 현실이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법칙인 허용의 법칙은 이것입니다. 나는 나인 그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른 이들 모두가 그들 자신이 되도록 기꺼이 허용하겠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삶 속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말이죠. 예외는 없습니다. 이 말에 살짝 원망이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좋은 사람을 끌어들일 리 없어. 사기꾼을 만나기도 하고요. 정말 나한테 안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외는 없대요, 근데. 이 얘기는 계속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제 경험으로도 안 좋은 사람도 내가 끌어당기더라고요. 참 슬프지만. 당신이 그 무엇이건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은 당신을 향해 그만큼 더 다가오게 됩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이야기죠. 제가 그래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제가 가수 김동률 좋아하는 거 다들 아시죠? 제 이제 유튜브 소개해봐도 가수 김동률을 사랑하는 김유라 작가입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 다 가보아도 하트하고서 이제 김동률 이렇게 많이 써있고 그래요. 저 첫째 아들 이름을 동률이라고 지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을 동률이라고 지었고. 그때 사실은 이름을 그때 지을 당시에도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내가 아이 이름을 그 사람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이렇게 좋아한다는 증거를 남겨놓으면 언젠가 그분을 만나게 됐을 때, 와, 진짜 저를 정말 좋아하는 팬이군요 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증거를 많이 남겨놓자라고. 말로만 좋아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주변에 김성주를 만나도록 도와주겠다, 기도해주겠다는 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면 당신이 그 사람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경험들 또한 당신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당신이 끌어당기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이런 말을 보면 되게 불쾌해요. 이거 내가 끌어당겼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난 이런 사람과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기꾼을 끌어당길 때도요. 내가 이상한 욕심을 부리고 있을 때 꼭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약간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을 때, 잠깐 이성을 잃을 때. 그래서 이상한 욕심, 과한 욕심을 부리면 꼭 사기를 칠 만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욕심이 없으면 사기꾼이 내 옆에 와도 사기를 못 쳐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돈을 벌게 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데 관심이 없죠. 필요 없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 거예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아무하고나 인연을 맺지 않아요. 사실은.
조화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두 사람의 의도가 완전히 똑같을 경우 그들의 의도는 충족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을 팔고자 하는 사람은 또 다른 판매자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를 끌어당기는 것은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네, 판매자가 판매자를 끌어당기지 않겠죠. 같이 둘 다 파는 사람이니까. 판매자는 구매자를 끌어당겨요. 구매자는 판매자를 끌어당기고. 이게 조화롭다는 거죠. 라디오 다이얼을 FM 98.7에 맞추게 되면 AM 630으로 방송되는 것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파수들을 서로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우주 그 어디에서도 서로 반대되는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발상을 뒷받침해주는 진동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서로 일치시켜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도 저와 여러분이 일치되고 있어요. 그죠? 혹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너무 싫으신 분 있어요? 네, 너무 싫은데 들으시는 분 있나요? 제가 너무 싫은데 이거 보고 있는 분 있어요? 우리 서로 원하니까 지금 이런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어주는 게 너무 기쁘고 좋아요. 그래서 진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당신이 언제나 좋은 것들에 대한 생각만 제공해주고 있다면 언제나 당신은 그에 걸맞는 것들을 제공받게 됩니다. 내가 주는 대로 받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넣고 있어요. 나는 당신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뭔가를 돈이나 음식을 주는 행동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결핍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된대요. 나는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동은 실제로 웰빙이 결여된 결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나 음식을 상대에게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그들의 지배적인 진동이 뭐예요? 그들의 결핍 상태를 영속화한대요. 계속 너는 없이 살아를 하면서 내가 돈과 먹을 걸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복지국가를 가는 건 좋지만 얼마 이상을 벌면은 어떤 혜택을 안 주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질 않아요. 차라리 공평하게 그냥 혜택을 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어느 돈 이상 벌면 뭐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런 분들. 전 돈 상담을 좀 하게 되니까. 그리고 어느 소득 이상 되면은 뭐를 내야 돼요. 세금을 뭐 더 내야 돼요. 어느 소득 이상 되면 이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결핍을 영속화하는 이런 나눔은 좋지 않죠.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책 안에 들어있어요. 당신도 잘 될 수 있다라는 에너지를 주면서 베풀면 좋겠죠?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면 그들이 그들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당신의 진정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 하지만 나에게 도움받는 그들 역시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 바라보란 얘기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우월감, 자부심이 막 차오르지만 당신은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당신은 그냥 지금처럼 그냥 계속 사세요라고 메시지를 주면은 이건 진짜 영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열등감과 수치심을 주지 않으면서 나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너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다루고 있어요. 오프라 윈프리 같은 분, 지금 이 책에서 웨인 다니어, 닐 도널드 윌시, 루이스 의 디펙 조프라 이런 분들 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죠? 저도 이런 책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성을 창조하는 일도 단추를 창조하는 일만큼이나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상 그것들은 똑같습니다. 100억 원을 창조하는 일이 1억 원을 창조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사실은 똑같다. 쉽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점점 해나가면 점점 쉽겠죠. 갑자기 100억을 창조하면 힘든데 1억 했다가 10억 했다가 100억을 하면 생각보다 1억 원을 만드는 100배의 노력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억과 100억은 100배 차이지만 노력은 100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당신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을 통해서 어떤 걸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존재 자체,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자체가 타인들을 고양시키는 확실한 본보기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타인들을 고양시키는 확실한 본보기를 만드는 거. 이거는 SNS를 통해서도 많이 할 수 있고 뭐 책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살아가는 모습 볼 수 있는 채널이 요즘은 뭐 유튜브나 인스타나 블로그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바람과 필요 사이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면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게 문제야, 말세야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분이 나빠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기분이 좋게 돼요. 왜? 삶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차이가 아주 미미할지라도 그것을 구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고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삶 속으로 원하지 않는 것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에 대해서 일이 되게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관계를 많이 맺는 사람, 아이들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문제도 많겠죠, 삶에서. 근데 그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면 기분이 나빠지고 우울해져요. 반대로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해결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고 해결책에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요. 아이가 되게 많은 사람이 있고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볼 때 어때요? 저 사람 되게 피곤하겠다,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사람은 그 상황에 생기는 힘든 점과 문제점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그럴 수 있겠죠. 저도 그래서 이게 일, 돈, 관계, 아이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막 많고 복잡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고 해결을 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을 잘 하는 사람이 삶에서 많은 것을 창조하고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 해결을 한다는 거는. 언제나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불친절한 운전사에게 주의를 기울이면 당신 삶에서 그런 사람들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들은 특히 감정을 느끼면서 주시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들은 당신의 경험 속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해외에서 한 달 살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택시를 많이 탔어요. 탔는데 어느 날 택시를 딱 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내리면서 툴툴 대시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이런 사람만 만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여기를 금방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막 빙빙 돌아서 왔대요, 택시가. 돈도 더 많이 받았겠죠. 외국인이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런 일이 없었니 여기서.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상하다, 나는 왜 맨날 이런 택시만 만나지 하고 들어갔어요, 호텔을. 저는 한 달 동안 그렇게 가려는 길을 바로 가지 않고 막 돌아서 간다거나 과다하게 많은 택시 요금을 청구하는 기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왜?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 좀 신기하지 않아요? 똑같은 호텔에 그 사람과 같은 시간을 머물었는데 매일 택시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안 생겼어요. 저는 그러니까 끌어당기의 법칙을 알아요. 내가 자꾸 생각하고 내가 집중하는 것이 나한테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케이스를 뭐 보지도 않고요. 여행 가기 전에 여행 준비도 안 했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좀 안 좋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냥 거의 아예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온전하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겠다. 여행 책도 한 권 안 읽었어요. 한 달 동안 가는데. 아무 준비도 안 했죠.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검색하면 돼. 현지인한테 물어보면 돼. 호텔 인포메이션에 물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삶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좋은 게 많이 와요. 자기 자신을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허용하는 일이야말로 당신이 타인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허용하게 되는 첫걸음입니다. 나한테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남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만 남한테 줄 수 있으니까요. 명심하십시오. 당신들의 사회에서 그 어떤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될수록 그것에 대한 대중적인 기대감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들의 기대감이 더욱 커져갈수록 그것을 끌어당기게 될 가능성 또한 더욱 커지게 됩니다. 자신이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바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경험 속으로 끌어당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바라지 않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바라지 않는 것을 말도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전화하지 말라 그래요. 만나지도 않아요. 왜 나는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집중하고 이러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기분 나쁜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만드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읽는 것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그것을 계속 읽게 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그 주제와 같은 것들이 자꾸 추가됨으로써 더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살인, 성폭행, 자살 이렇게 막 되게 끔찍한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와요. 실제 내 주변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진 않죠. 많이가 아니라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계속 그런 걸 보니까 어때요? 이 세상은 위험해. 이 세상은 살만하지 않아.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남자를 만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쁜 감정과 함께 우리의 행동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조심을 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에너지가 이제 그쪽으로 뚫려가니까 저는 일단 TV를 거의 보지 않고요. 뉴스도 보지 않아요. 일부러 정말 저런 기사를 내나 싶을 정도로 우리와 상관없는 뉴스들 너무 많아요.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없으니까 저는 사실 언론이나 뉴스를 보기보단 이런 책에 집중하게 된 거예요. 책을 집중하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언론이 내가 원하는 걸 좀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고 대중들이 뭘 원하는지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보다는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었던 부정적인 일을 생각하면서 소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과거에 경험했었던 부정적인 일. 그러니까 오늘 부정적인 일이 아니에요. 어제 부정적인 일이 아니라 옛날에 안 좋았던 일, 옛날에 힘들었던 일 때문에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면서 그것 때문에 현재를 불안해하고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또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현재를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당신이 현재 풍요를 원하고 있고 자신이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것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풍요가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저는 이 말을 많이 했어요. 언제? 돈이 별로 없을 때도. 나는 재테크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으니까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해도 좋겠죠. 그러니까 이유를 붙이면 더 좋아요. 나는 그냥 부자가 될 거야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거를 내가 함께 말할 수 있으면 더 에너지가 좋겠죠. 재테크 책을 읽고 있으니까 라는 말도 좋고요. 나는 지금 저축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노력을 살짝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 책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명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매일 15분씩 편안한 옷을 입고 조용히 방에 앉으세요. 그리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속에 여러 생각들이 떠오를 때면 그저 그 생각들을 놓아버리고 다시 호흡에 초점을 맞추세요. 명상의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항상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게 돼도 사실은 인풋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나한테 주입이 되는 거죠. 누군가 대화를 한다? 그럼 끊임없이 그 사람과 대화하면 생각을 하게 되고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뇌가 사실 멈추질 않아요. 밤에 잘 때도 막 꿈을 꾸죠. 기사를 보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의식을 멈추는 거, 요것도 굉장히 좋은 훈련인 것 같아요. 머리를 텅 비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저명한 저자들이 영감을 얻었다고 말하는 책,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을 함께 해보았습니다. 이 책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끌어당김을 앞으로 좀 더 좋은 걸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